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밀려들어와 문풍지가 밤새 파르르 떨었다. 1월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매섭다.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서니 들이마신 숨이 콧속에서 쩍하고 얼어붙는 것만 같다. 예전 같으면 아 시원하다 하며 기지개를 켰을 법한 날씨인데 이제는 저절로 목이 움츠러들고 어깨가 결린다. 어제 저녁 동네 어귀에서 요란하게 울리던 앰뷸런스 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아서일까? 건넌 마을 김 여사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뇌졸중이라던가 남의 일 같지 않은 그 단어가 새벽녘 내 무릎 관절처럼 시큰하게 가슴을 찔러왔다. 젊은 날의 나는 내 몸이 철로 만든 기계인 줄 알았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얇은 외투 하나면 그만이었고 뜨끈한 국물보다는 차가운 빙수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시원함이 좋았다. 혈관이라는 게 늙은 수도관처럼 녹슬고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고혈압이니 콜레스테롤이니 하는 의사의 경고는 그저 겁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잔소리쯤으로 치부했다. 밤늦게까지 모임에 나가고도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보러 가는 게 부지런한 주부의 미덕인 줄 알았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시절이었다.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몇 해 전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팔이 내 살 같지 않고 남의 살처럼 먹먹했던 날이 있었다. 덜컥 겁이 났다. 친정어머니 병수발부터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거뜬히 해냈던 나였는데 병원 대기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제발 별일 아니기를 비는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어머니, 겨울철 혈관 관리는 생명줄 관리입니다. 그때부터였을 거다. 화려한 보양식이나 비싼 약보다 제철에 나는 흔한 먹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혼자 나선 1월의 재래시장. 그곳에는 묘한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뎌낸 녀석들이 좌판 위에 널려 있었다. 장바구니를 든 내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편은 묘하게 따뜻해졌다. 저 채소들, 저 생선들을 보고 있자니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자연의 손길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겨울 시금치, 흔히 섬초나 포항초라 불리는 녀석들이다. 봄, 여름에 보는 키 큰 시금치와는 다르다. 바닷바람이 하도 거세니 살아남으려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란 놈들이다. 뿌리 쪽이 불구스름하고 잎이 두툼하다. 아주머니가 시금치 한 단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게 진짜 백이여.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당도가 올라간 거라. 나는 그 말이 왠지 내 인생 같아서 씁쓸하게 웃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 사람도 저 시금치처럼 속이 단단해지고 맛이 깊어지는 걸까? 저 작은 풀이 겨울을 이겨내려고 몸 안에 당분을 꽉 채웠다니 기특하지 않은가? 집에 돌아와 된장 조금 풀고 조물조물 묻혀 내놓은 나물을 한 입 넣으면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입안에 퍼진다. 엽산이니 비타민이니 하는 어려운 말은 몰라도 된다. 그저 언 땅을 견딘 그 끈기가 내 흐릿한 피를 맑게 해주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겨울 시금치는 찬 기운을 이기느라 당도가 높아져 단맛이 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질긴 섬유질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각종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다. 추위가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다.
된장 무침도 좋지만 그냥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무쳐 먹어도 좋다. 뿌리의 붉은 부분까지 다 먹어야 제맛이다. 어렸을 적 시어머니가 그러셨다. 뿌리가 제일 약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 뿌리에 그 식물의 생명력이 다 들어있다는 걸. 생선 코너에서는 삼치가 은빛배를 번쩍이며 누워 있었다. 고등어와 비슷하지만 살이 더 무르고 부드러운 놈. 1월의 삼치는 기름이 잔뜩 올라 있다. 그 기름이 몸에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 청소부 노릇을 한다는 오메가3가 가득한 기름이라지.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말했다. 언니, 이거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해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2토막을 샀다. 남편 것 하나, 내 것 하나. 석쇠에 굵은 소금 툭툭 쳐서 구워내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운다. 퍽퍽하지 않고 입에서 살살 녹는 그 하얀 살점을 뚝 떼어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먹는다. 젊어서는 맵고 짠 찌개 국물만 찾았는데 이제는 이 삼삼하고 고소한 맛이 진짜 백이라는 걸 알겠다. 내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삼킨다. 삼치는 특히 겨울철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기가 풍부해진다. 찬바람을 견디며 몸의 영양을 저장한 것이다. 그 영양이 우리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니 자연의 섭리란 참으로 오묘하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삼치를 굽고 있는 나를 보며 남편이 말했다. 여보, 좋은 냄새 나는데? 나는 대꾸 대신 웃음으로 답했다.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 부부의 겨울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바구니에 담은 건 매생이다. 미운 사위에게 매생이 국 준다는 옛말이 있다. 펄펄 끓어도 김이 잘 나지 않아 모르고 덤벼들었다간 입천장 다 까지기 십상이라서다. 하지만 내게는 이보다 고마운 음식이 없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그 초록의 실타래들이 엉켜있는 국 한 그릇. 후루룩 들이켜면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 깊은 곳까지 덮여준다. 바다의 영양을 그대로 품은 그 부드러움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찌꺼기들을 씻어내줄 것만 같다. 겨울철 굳어있던 몸이 그제야 휴하고 긴장을 푼다. 매생이는 겨울 바다의 차가운 물에서만 자라는 해조류다. 1월에서 2월 사이가 제철이다. 굴을 넣어 끓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뜨끈하게 한 그릇 들이키고 나면 온몸에 열기가 돌면서 움츠렸던 혈관이 펴지는 기분이 든다. 소금간만 살짝 해도 바다의 감칠맛이 우러나온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뭐 해 드셨어요? 매생이국 끓였지. 아, 그거 좋아요. 저도 오늘 마트에서 사와야겠다. 딸에게도 이 맛을 알려줘서 다행이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딸아이는 겨울이 되면 매생이국을 끓일 것이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건강의 유산 아니겠는가. 나이 60을 넘기니 알겠다. 거창한 건강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은 참으로 신묘해서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들 것 같은 추위도 주지만 그 추위를 이겨낼 방패도 같은 시기에 내어준다. 1월의 시금치, 삼치, 매생이는 그저 먹거리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처방전이다.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는 친구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약으로 버티는 삶보다는 밥으로 다스리는 삶이 훨씬 윤택하지 않을까? 물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혈관은 조금씩 좁아질 테고 다리는 더 자주 저릴 것이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며 살지는 말자. 겨울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게 아니다. 그저 제철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무리하지 않으면 된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조심하고 화장실 갈 때도 급하게 힘주지 말고 술은 되도록 줄이고 이런 소소한 주의들이 쌓여 우리를 지켜준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건강 정보가 쏟아진다.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제철 음식을 제때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다. 저 오늘 저녁 바깥바람에 붉어진 얼굴로 들어온 가족들과 둘러앉아 제철 밥상을 마주하면 된다. 달큰한 시금치 무침 하나, 기름 잘잘 흐르는 삼치 구이 한 토막, 그리고 뜨끈한 매생이 국 한 그릇. 이 소박한 삼합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한 끼 한 끼가 쌓여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혈관을 돌보고 우리 삶을 이어간다.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밥상이 진짜 명약이다. 겨울 시장에서 만난 이 세 가지 식재료는 각자의 방식으로 추위를 이겨냈다. 시금치는 땅에 엎드려, 삼치는 깊은 바다에서, 매생이는 찬 물결 속에서 그렇게 단련된 생명력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준다. 밥상을 차리면서 나는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밥 한 끼 차려내는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식구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다 담겨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그 밥상들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실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었구나.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쫄지 말고 뜨겁게 한 숟가락 뜨자. 그래, 산다는 건 결국 잘 먹고 잘 싸고 따뜻하게 자는 일 아니겠는가. 겨울은 춥지만 밥상은 따뜻하니 그걸로 되었다. 저녁상에 오른 시금치 한 접시, 삼치 한 토막, 매생이국 한 그릇. 이것들이 그저 음식이 아니라 겨울을 견디는 우리의 동료이자 늙어가는 혈관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손길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는 여전하겠지만 오늘 저녁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내일을 버틸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우리는 겨울을 건너간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린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듯 우리는 세월 위에 한 발 한 발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간다. 때로는 미끄러지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걷는다. 그 길 위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제철 밥상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의 온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겨울도 견딜 수 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냄새,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 혈관을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이어가게 한다. 오늘도 나는 부엌에 선다. 시금치를 다듬고 삼치를 씻고 매생이를 헹군다. 이 평범한 일상이 실은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확실한 건강법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오늘도 기꺼이 부엌에 선다. 겨울은 길고 춥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한 밥상이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